죽어도 같이 죽는다. 손 다 잡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석방되고 노동교실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는 그들이었다. 노동교실을 돌려주고 어머니를 석방하라고 외치던 민종덕은 3층에서 몸을 던졌고 신승철과 박해창은 유리창을 부숴 그 조각으로 자신의 배를 가르고 동맥을 끊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노동교실로 들어와 곤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난사했다. 노동자들은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어머니와 노동교실은 되찾을 수 없었다.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사건의 결과는 참담했다. 이소선은 성동구치소 여사 1호실 독방에서 감방 생활을 시작했다. 쉰을 바라보는 여성의 몸으로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소선을 아프게 했던 것은 날마다 수백 명씩 구치소로 찾아와 어머니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어린 여공들의 외침이었다. 변시장 그 어린 시다들이 담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에까지 다 들린다고.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이소선 엄마 내줘요 그러고 소리 지른다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 그 소리에서 내 뱃속 살속까지 막 쓰리고 아픈 거라. 야 저거 철이 없는 16살짜리 뭐 15살짜리 와갖고 이소선 엄마 석방하라고 소리 지르는 데는 내 손이 막 지리려고 그래. 심지어 구치소 안으로 들어오는 여공들도 있었다. 안에 애들이 막 다 티들어가 버렸어 그 속으로. 내가 나와서 얘기할 동안에 뒤에 있는 거는 구치소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나도 엄마들랑 같이 살겠다고. 같이 살겠다고 들어와서 막 일로 절로 어디 엄마 있는 방이 어딨냐 나도 같이 살겠다고 16명이 어때 모르게 티들어왔더라고. 그럼 그놈 붙들어서 내 논이라고 야단 나고 뭐 어쩌고 나는 또 방 갖다 가두고. 감방 생활을 시작한 뒤 이소선은 머리 감을 물이 없어 50평생 간직해왔던 쪽머리를 잘라야 했다.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독방 생활은 여자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했다. (70년대) 그때 지독하게 물도 안 주고 밥도 이제 보리밥하고 콩 넣고 해가지고 가져오면 다 얼어가지고 다 꽁꽁 얼어서 프라시티 숟가락 하나 좀 두드려도 땡땡땡 소리가 나면서 안 깨져. 안 깨져. 손으로 막 비빈다고 밥을. 그럼 손이 뜨거운 집이 좀 가고 어쩌고 하면 겉에가 좀 녹는 거야. 겉에가 녹는 거를 긁어갖고 부스러기를 먹는 거라고. 그러고 김치인가 뭐 주면은 무총 그거 대가리 뚝 띄갖고 간해갖고 그냥 주면은 무총 그 안에 흙이백이 있어. 그럼 손가락 갖고 그놈을 탁 흙을 긁어내야 돼 손톱으로. 77년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가를 바로 보게 해주었다. 그것은 개개의 사주나 공장주가 아니라 어머니와 노동교실을 빼앗아간 폭압적인 체제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사업장 내에서 싸워 나갔던 것들이 사업장 내에서 싸우면서 자본하고 싸우고 정권하고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싸우다 보니까 경찰력이 오고 싸울 때 와서 동해방직 같은 경우는 경찰이 직접 와가지고 시위하고 있는 노동자들 끌고 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정권이 이게 누구 편이야 이런 식의 이제 의식을 가져나갔죠. 가져나가던 그런 싹들이 70년대 말기 돼서는 정부하고도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의식으로 커 나가고 있었던 거죠.
70년대의 노동운동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하는 극적인 계기가 된 것은 79년 8월 YH-무역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 사건이었다. YH-무역의 사주는 경영난을 이유로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도덕한 경영과 노동자의 생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개입 없이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였다. 결국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정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야당이던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정부는 폭력을 동원했다. 농성이 사흘째가 되던 날 정부는 10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신민당사로 투입시켜 농성 중이던 여공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끌어냈다. 그런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정에서 21살의 여공 김경숙이 목숨을 잃고 만다. 한 여공의 죽음으로 끝난 YH 사건은 유신체제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냈고 이후 김영삼 제명 사건, 부마 항쟁 등 전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지면서 유신체제의 종말을 이끌어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이 70년대를 열었고 또 한 노동자의 죽음이 그 시대를 닫았다. (78년 9월) 이소선은 1년 2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자신이 구속돼 있는 동안 청계 피복노조는 거의 와해된 상태였다. 이소선은 흩어져 있던 조합원들을 모아 조직을 다시 정비했다. 80년 4월 청계 피복노조는 연인원 3,5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임금 인상 투쟁에 돌입했다. 11일 동안 투쟁한 결과 임금 29% 인상과 10인 이상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시에 이 근로기준법에는 16인 이상이어야만 그 퇴직금이 적용되는 그 사업장에 그 퇴직금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 사업장에 퇴직금을 실시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고 결국은 10인 이상 업체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을 이렇게 적용하게끔 하는 그 어떤 이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청계천 같은 어떤 그 영세 사업장에 많은 노동자들한테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게 그 근로기준법을 이게 고치게 되고 법을 고칠 만큼 힘을 키워온 민주노조들은 노조 역사상 가장 가혹했던 시대를 만나게 된다. 전두환은 국보위를 창설하고 이른바 노동계 정화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70년대를 통해 노조의 힘이 얼마나 커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각 민주노조의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을 사퇴, 해직시켰고 100군데가 넘는 민주노조를 강제 해산시켰다.